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댓글 중에 누가 이 동적 자산 배분 질문을 했네요. 이런 분은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그죠? 투자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 투자의 고수일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나름 답변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이란 무엇이냐? 일단 동적 자산 배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산 배분 플러스 듀얼 모멘텀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 듀얼 모멘텀은 이전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비중을 늘리고 하락장에서는 주식 포지션을 처분하고 채권이나 현금으로 도피하는 전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플러스 듀얼 모멘텀, 그러니까 추세를 타겠다 이거죠. 그죠? 을 추가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수익률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망한 펀드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일단 주식 100% 전략하고 정적 자산 배분 전략하고 리스크 패리티 전략,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의 결과가 어땠는가?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은 이 대표 선수가 주식 채권 60%, 40% 전략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략이, 그러니까 이 순정 포트폴리오입니다. 그죠? 이 전략이 수익률도 좋고 MDD도 낮고 표준 편차도 전반적으로 다른 전략보다 낮습니다. 이따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리스크 페리티 전략은 이제 주식 본연의 위험을 채권, 골드, 원자재로 분산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올웨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이런 건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세가 강한 자산군 비중을 늘리고, 이거는 이제 상대 모멘텀이죠, 그죠? 그리고 절대 모멘텀 추세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현금 내지 단기채 보유 전략입니다. 자, 리스크 페리티 베이징 모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요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Seeking Alpha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70년부터 2016년까지 뭐 이 수익률은 준수합니다. 그죠? 표준 편차, 리스크는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도 낮습니다. 그죠? 자, 결론은 주식 채권 6040 모델이 수익률도 좋고 MDD도 낮고 표준 편차도 낮다. 그래서 튜닝의 끝은 돌고 돌아 순정이다. 이거는 뭐 투자에 문외한이더라도 뭐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ETF로는 AOR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동적 자산 배분은 그 연구들이 많아요. 그 이론적 우수함도 많고, 그리고 여러 논문이나 백테스트 결과로 수익률도 좋고 MDD도 낮고 표준 편차도 낮고 하는 전략의 우수함은 입증되었으나, 그 논문이나 이제 백테스트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 아쉽게도 이 현실에서 운용되는 펀드는 이 실적이 6040 모델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전략 자체의 문제인지 운용 펀드 매니저의 역량 문제인지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횡보장에서는 이 듀얼 모멘텀에 이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횡보장에서 이 듀얼 모멘텀의 어떤 전략적 실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또 동적 자산 배분 이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ETF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운용 보수,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펀드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운용 보수, 그리고 이 매월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 동적 자산 운용 전략, 그러니까 이 수수료와 또 세금으로 수익률을 깎아먹겠죠. 그래서 이 국내 동적 자산 배분 뮤추얼 펀드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ETF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입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대요. 2.2%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CAGR이 뭐 한 10% 된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벌써 2% 이렇게 깎아먹죠. 그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제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MDD와 표준 편차를 낮추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MDD를 낮추는데 집중한 나머지 투자 본연의 목적인 수익률 창출을 등한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 100% 그리고 자산 배분 그냥 노 리밸런싱입니다. 그냥 바이 앤 홀드로 S&P 500 기준이에요.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요 기간이 아마 1991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S&P 500 기준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는 당연히 주식이 수익률이 가장 좋겠죠, 그죠? S&P 500 기준으로는 한 9.4%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위험 변동성은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식 100% 포지션으로 표준 편차 15%를 낮추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채권 100%를 들고 있어도 이 뭐 채권은 물론 미국채겠죠, 그죠? 8.4% 이상의 수익률이 되네요. 자,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렇고, 자, 이제 테크닉을 좀 발휘해가지고 리밸런싱을 해볼까요? 그러면 리밸런싱을 이렇게 하면 매월 이제 리밸런싱을 했네요. 제 기준으로는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자, 일단 매월 리밸런싱을 한다 그랬을 때 주식 6대4가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오히려 주식 100% 포지션보다는 주식 6대4 혹은 뭐 주식 8대2가 수익률이 더 높네요. 주식 100% 포지션보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죠? 주식 6대4는 표준 편차가 약 뭐 9.2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는데 리밸런싱 없이 그냥 바이 앤 홀드 했을 때하고 자산 배분을 하면서 이제 매월 리밸런싱을 했을 때하고 또 이 수익률과 표준 편차 차이가 또 현저하게 이렇게 납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겠죠. 옅은 파란색이 리밸런싱 없이 바이 앤 홀드로 들고 가는 거고 굵은 파란색이 매월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주식 6대4가 표준 편차도 낮고 수익률도 좋은 이 정점에 있습니다. 그죠? 이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수익률이 요 기간 동안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 파란빛금 친 부분이 있죠. 이게 US 6040이에요.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대4로 들고 간 이 전략이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1%, CAGR 마이너스 1.1%를 기록한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4년 동안 CAGR이 마이너스 1.1%라는 것은 이 전략 운용에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고객들의 항의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동적 자산 배분 전략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040 전략으로 들고 가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러면 깨질 때도 많이 깨졌냐? 의외로 표준 편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파란빛 금친 부분 US 6040 보이죠? 표준 편차가 6.2%예요. 동적 자산 배분 MDD와 표준 편차를 낮추기 위해서 동적 자산 배분을 하는데도 US 6040보다 표준 편차가 높은 전략이 대부분입니다. 표준 편차가 대부분 높아요. 당연히 MDD도 아마 이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좋고 표준 편차도 낮은 전략이 의외로 순정 포트폴리오 US 6040이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페리티 모델의 수익률과 6040 모델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까요? 그 리스크 페리티 모델의 대표적인 ETF는 RPAR이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RPAR은 상장 기간이 짧아서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4월 9일까지네요. 4월 9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가지고 현재는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MDD가 마이너스 20%였네요. 그죠? 자, 도메스틱 6040이 그 미국 주식 60,
그리고 채권 사십 전략입니다. 도메스틱. 5년 CAGR은 6.7%네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도 MDD도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죠? 리스크 페리티 전략을 따르는데도 MDD가 마이너스 42%가 있네요. 그죠? 리스크 페리티 모델을 따르는 RPAR과 비교해 볼 때도 MDD가 뭐 이 정도면 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수익률은 높고 MDD는 낮고. 자, MDD를 비교해 볼까요? 리스크 페리티 모델 그리고 6040 모델의 MDD를 비교해 볼까요? MDD가 도메스틱 6040 보이죠? 도메스틱 6040 이거네요. 그죠? 마이너스 20.9%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S&P 500이 약 30%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 MDD가. 근데 이런 리스크 페리티 모델을 따르는 전략 중에 MDD가 주식 100% 포지션보다 못한 것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식 100% 그러니까 S&P 500 100%를 들고 가도 요 MDD는 겪는데 말이죠. 그죠?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 돈 풀고 나서 지금 이제 뭐 4, 5, 6월 이 대세 상승기에서 주식 100% 포지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했고 어제 장중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제 10,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죠? 근데 자산 배분 전략인데도 MDD가 주식 100% 포지션보다 높네요. 그죠? 이런 전략은 이 파란 게 이건 뭘까요? 웰스 프론트 리스크 페리티. 이거는 이 전략을 어떻게 운용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MDD가 마이너스 42.8%네요. 주식형 포지션보다 10%나 더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자산 배분 전략도 돌고 돌아 순정이다. 순정. MDD도 낮고 수익률도 오히려 리스크 페리티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도 높고 MDD도 낮고 동적 자산 배분 전략보다 수익률도 높고 MDD도 낮더라. 이상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